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동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고미숙 지음 더난 콘텐츠 그룹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명동이라는 최고의 상권에서 진짜 부를 일군 9명의 부자를 집중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글로벌 상권에서 과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숨겨진 노하우가 있었는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습관은 무엇인지 그 성공 비결과 부의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알려주는 부의 비결은요, 저축형으로 월급의 반을 저축하라입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거듭난 명동 최고의 신화 김병희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 줄 모릅니다. 금수저가 아니라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도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50%를 저축하겠다는 마음부터 먹고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야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저축한 사람과 저축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저축을 해야만 꿈이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자산관리의 시작은 저축이라고 합니다. 내가 번 것보다 돈을 덜 써야 하고요.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한 제일 원칙은 바로 자신이 번 돈의 반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종잣돈이 쌓여야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지 않으면요, 어느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정한 액수의 돈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자가 말하는 부의 비결은요, 학습형으로 최고의 멘토를 찾아가라입니다. 남대문 최고의 장사꾼을 뛰어넘어 관광특구협회 회장으로 거듭난 명동부자 황동하 사장이 전하는 조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기 살기로 살았죠. 처음에는 살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집을 샀고, 한 채는 안 될 것 같아 두 채를 샀습니다. 그렇게 늘려나갔습니다.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래야만 주류 사회에 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겐 리어카 한 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죠. 최고가 되기 위해 남대문의 최고 장사꾼을 스승으로 삼았고,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듯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수에게 배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선 고수에게 배워야 합니다.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단숨에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고 자칫 실패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스승을 만나야 하고요. 누구든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운 법입니다. 그땐 멘토를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황 사장님도 군 제대 후에 혈혈단신 남대문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남대문 시장 최고의 장사꾼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멘토에게 차곡차곡 노하우를 배운 덕분에 명동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자가 알려주는 부의 비결은요, 알뜰형으로 동전 한 푼도 무시하지 마라입니다. 돈을 다루는 습관을 보면 인격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전하는 조언은요, 장기 투자는 적어도 3년에서 4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사기로 했으면 유행을 바라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10개를 담았으면 2개 정도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개가 수익을 내줄 겁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어본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의 액수가 크건 작건 다 같은 돈이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그저 돈으로 볼 뿐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10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법을 모르고 1억 원을 모으는 법을 모릅니다.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사용 가치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예의를 다하고 지폐 한 장 한 장 깨끗이 펴서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명동 부자들 중에는요, 지폐도 항상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는 것은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지폐 한 장, 동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적은 돈일지라도 그 돈을 버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폐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요, 가지고 있는 카드를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갑 속의 카드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의 수를 줄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자가 알려주는 부의 비결은요, 소통형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포기했지만요, 남대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도약한 명동 부자인데요. 이분이 전하는 조언은요, 직장을 다닐 때 디자인했던 옷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님을 외면한 시장은 죽은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어떠한 아이템이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부자가 전하는 부의 비결은요, 집중형으로 한 놈만 판다입니다. 플래그십 프로덕트로 가게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강조한 명동부자인데요. 이분이 전하는 조언은 100가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들러리 물건이 50%, 신업으로 나가는 물건이 30%, 주력으로 나가는 물건이 20% 정도 됩니다. 20%의 주력 상품이 가게의 매출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사고 싶은 물건, 바로 그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력 상품이 좋으면 손님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력 상품을 사러 들어와서 다른 물건까지 사가게 됩니다. 장사를 잘하려면요, 주력 상품을 정하고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사장의 생각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함께 일하는 종업원도 주력 상품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식당에서 메뉴를 보고 고민하는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메뉴가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좋아요. 맛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응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는 비단 음식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도 주력 상품을 내세우는 전략을 도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도 자신만의 주력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업무 분야, 강점이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보고요. 만약 동료들이 자신을 찾는 경우가 없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또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나의 강점을 더욱 보완해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역시 나라는 상품의 브랜딩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주력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나를 멋지게 브랜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가 전하는 부의 비결은요, 사전 준비형으로 아이템을 미리미리 파악하라입니다. 대기업에서 배운 사업 확장의 노하우로 커리어 우먼들을 위한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전하는 조언은요, 온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이테크가 있듯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하이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을 하고 싶다면 직장 생활 중에 꼭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자기 업무를 확장시켜 매사에 유심히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더 이상 직장은 평생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만 바라보며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회사 업무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다를까요? 창업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요, 사업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여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부자가 알려주는 부의 비결은요, 틈새 공략형으로 베어 마켓도 다시 보자입니다. 카드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서비스를 공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명동부자인데요. 이분이 전하는 조언은요,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를 받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메인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개발한 파생 금융 상품은 카드사가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정통 보험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생각할 뿐 제가 개발한 상품은 아주 작은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입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 틈새 시장을 찾아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평소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경험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에너지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업무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의 경험을 축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운동, 여행, 공연 관람 등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부자가 전하는 부의 비결은요, 변화무쌍형으로 트렌드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시의적절한 사업 전환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 전하는 조언은요,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있으면 회사 안에서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재미를 갖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사업이나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 특히 10년 정도 꾸준히 하던 일을 살려서 더욱 확장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살려서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하고요.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이라면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사업을 해야 확률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더불어 시대적인 트렌드와 자신이 하는 장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영업 방식이나 업종을 고수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사업 아이템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시대에 예전 방식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부자가 알려주는 부의 비결은요, 속전속결형으로 사업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40여 년간 명동의 변화를 읽으며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한 명동 부자인데요. 이분이 전하는 조언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스승님은 항상 저에게 매사에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투로 다져진 습관은 명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노후화된 스승의 빌딩을 빨리 지어서 올린 것도 그랬고요. 확실한 프랜차이즈를 남들보다 빨리 유치한 것도 스승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브랜드, 고급 브랜드가 다른 상가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빠른 실행력이 부자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고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는 일을 명동 부자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즉시 추진합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언제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명동 부자들이 전하는 15가지 부자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은 벌린다고 믿는다. 2. 늘 사회 환원을 생각하고 실천한다. 3. 돈은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4. 돈에 대한 관심보다 일에 몰입해야 한다. 5.
돈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6. 언제나 겸손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 7. 내가 쓰는 물건은 검소함을 지향한다. 8. 돈보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 9.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동지다. 10. 부자가 반드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집에 사는 것은 아니다. 11. 진짜 수백억 원대, 수천억 원대 자산가는 성실하다. 12. 속이 빈 사람만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치장한다. 13. 헝그리 정신의 중요성을 잘 안다. 14. 나와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하게 대한다. 15. 자기 물건은 100원도 아끼고 그 돈으로 남을 대접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벌고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요, 시간이라는 내공도 필요하고요. 명동 부자들 역시 꿈을 이뤄내는데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분들의 습관을 몇 가지만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부를 읽어갔는지 그 과정을 책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